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나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입니다. 지은이는 브라이언 트레이시, 옮긴 이는 김유미, 펴낸 곳은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자신감을 연습하면 달라지는 7가지입니다. 저자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경영 컨설턴트이자 강연가로 1981년부터 지금까지 리더십, 개인과 기업의 성공 등을 주제로 강연을 해왔습니다. 지독한 가난으로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저자는 고등학교 졸업식 때 퇴학 증명서를 받은 문제아였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중퇴 신분으로 접시 닦기, 공사장 인부, 세차원, 경비원, 청소부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 23살 방문 판매원으로 정착하지만 하루에 물건을 한 개도 못 파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싸구려 여인숙에 묵던 중에 종이 한 장에 허황된 목표들을 적어 내려가고 이것이 그의 인생을 180도 바꾸게 됩니다. 한 달 후 그 목표들이 거짓말처럼 이루어지면서 자기 안에 비범한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막강한 자신감으로 판매 실적을 비약적으로 올린 결과 매달 $1,000의 급료를 받는 세일즈맨이 되었습니다. 이후 30대에 공부를 시작해 MBA를 취득하고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지 궁금했던 그는 25년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깊이 연구했고 그 결과 그들 모두 강한 자신감을 지닌 사람이었음을 발견합니다. 저자는 모두가 견고한 자신감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인생을 누리며 행복해지길 바라면서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7가지 주제로 쓰여 있는데요. 가치, 목표, 일, 감정, 강점과 약점, 인내, 자신감입니다. 책의 내용 중에서 제가 인상적으로 읽은 몇 군데를 골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록펠러의 $500,000보다 강력한 자신감의 위력. 오래전 전해 들은 이야기다. 자기가 운영하는 사업이 큰 어려움에 처해 엄청난 빚을 떠안고 매일같이 납품업자와 채권자 무리에게 시달리는 남자가 있었다. 사업을 계속할지 파산 신고를 하고 사업을 접을지 고민하던 그는 어느 날 저녁 공원을 산책하면서 거취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가 공원의 작은 다리 위에서 강을 내려다보며 서 있을 때 어둠 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다. 그의 의기소침한 표정을 본 노인은 걸음을 멈추고 무슨 일인지 물었다. 사업가는 자기도 모르게 그 노인에게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잠재력 있는 좋은 사업이지만 곧 파산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던 노인이 말했다.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을 것 같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수표책을 꺼내 그의 이름을 묻고 수표에 적었다. 노인은 그의 손에 수표를 쥐어주면서 말했다. 이 돈을 받게. 오늘부터 정확하게 1년 후 여기서 만나기로 하지. 그때 이 돈을 갚게나. 사업가는 사무실로 돌아가 수표를 펼쳐보았다. 놀랍게도 수표는 $500,000짜리였고 서명란에는 존 록펠러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노인이 장난을 친 거라고 생각했다. 스탠더드 석유 회사를 설립한 록펠러는 다른 이들에게 돈을 기부하기로 유명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였다. 사업가는 처음에는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서 당장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곧 그 돈은 언제든 인출할 수 있으니 일단 금고에 수표를 넣어두자고 마음을 바꿨다. 그는 50만 달러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납품업자들과 채권자들을 당당하게 설득하고 사업을 회복시킬 생각이었다. 새로운 열정으로 무장한 그는 사업을 살리는 데 몰두했다. 채권자들과 협상을 하고 지불 기간을 연장하고 큰 계약을 따냈다. 몇 달 이내에 그의 사업은 정상으로 돌아갔고 어느새 빚도 모두 청산했다. 1년 후 그는 아직 현금으로 바꾸지 않은 수표를 손에 들고 공원에 있는 다리로 갔다. 노인에게 그때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정확하게 약속 시간이 되자 노인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사업가가 노인에게 수표를 돌려주면서 지난 1년간 일어난 흥미진진한 성공담을 들려주려 할 때 어둠 속에서 한 간호사가 달려와 노인의 팔을 꽉 잡았다. 간호사가 사업가에게 말했다. 환자를 찾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선생님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이 환자는 시도 때도 없이 요양소를 빠져나와 사람들에게 자기가 존 록펠러라고 말하고 다닌답니다. 간호사는 그 노인을 끌고 가버렸다. 사업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지난 1년 동안 그는 금고에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50만 달러 수표가 있다는 사실에 안정감과 자신감을 되찾고 열심히 사업을 일으켰다. 비록 그의 믿음은 가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거였지만 그 믿음 덕분에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사업가처럼 자신감을 되찾는 것이다. 대체로 내가 나를 평가하는 대로 세상이 나를 평가한다. 다른 사람을 확신시키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한다. 어떤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이미 당신 안에 있다고 굳게 믿으면 당신은 자연히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드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 이것은 정신건강, 즉 강인하고 유연한 성격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정신건강도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지배받는다. 확고한 자신감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생각과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그것이 잠재의식에 깊이 박혀 스스로 힘을 발휘하게끔 하는 것이다. 특별한 방식으로 신체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처럼 특별한 방식으로 정신의 근육을 키움으로써 당신은 자신감 넘치는 건강한 정신을 지닐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존재다. 집중의 법칙에 따르면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 현실에서 자라난다. 무언가를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면 그것이 어느덧 정신의 일부가 되어 우리 마음가짐과 행동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대담함과 용기를 계속 생각하면 당신은 점차 더 대담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된다. 원하는 자질과 성격, 닮고 싶은 사람을 자꾸 생각하면 그 생각은 잠재의식에 더 깊이 새겨져 당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시킨다. 이처럼 당신이 하는 생각이 당신의 성격과 인격을 만든다. 즉,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존재다. 지금 당신의 모습은 지난 몇 달, 몇 년 동안 당신이 자기 마음에 허용한 생각들이 빚어낸 결과물인 셈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하는 생각을 토대로 당신의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이 삶에 피할 수 없는 본질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자꾸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야기한다. 그러고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당황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한 사실 중 하나는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라는 것이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은 반드시 그 생각과 비슷한 것을 현실로 만들어낸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생각은 현실이 된다. 마음에 품은 생각과 다른 현실을 경험할 수는 없다. 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언제 어디서나 완벽하게 작용한다. 그러므로 확고한 자신감을 키우려면 목적의식을 지니고 완전히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의식적인 생각을 통제해야 한다. 오직 원하는 것만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단호하게 마음에서 끊어버리는 훈련부터 해야 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이 현실이 되는 이유. 삶의 모든 것은 안에서 밖으로 작용한다. 상응의 법칙에 따르면 외적인 모습은 대부분 우리 내면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이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친절하고 유쾌한 사람이 일상에서 끊임없이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를 종종 본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좋은 사람에게 왜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누군가가 자기 삶에서 경험하는 일은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어떤 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우리 삶을 지배하는 법칙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찾아온다. 그 법칙들은 중력과도 같아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거스르면 위험에 빠진다. 행복한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진실하게 살아간다. 자신감 넘치는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완전한 진실성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신감은 높은 열망과 조화를 이루는 생각과 행동, 가치와 원칙을 지켜내는 진실한 삶을 토대로 자라기 때문이다. 바위처럼 견고한 자신감을 지닌 사람들은 자신이 옳고 선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그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간다. 그들의 확신은 그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그대로 나타난다. 자신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세상이 무너져도 끄떡없을 깊은 내적 평안을 누린다. 그리고 이 평안함은 자신감과 자기 확신에 찬 태도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마련이다.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것이다. 당신은 셰익스피어가 말한 것처럼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러니 남에게도 자신에게도 진실해야 한다. 당신의 인생은 100% 당신 책임이다. 진정한 성숙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누구도 나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된다.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핑계대지 않고 남 탓도 하지 말고 자기 책임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제야 성공할 수 있는 정신 자세가 갖추어진다. 자신에 대한 책임을 100% 수용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가 자신이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의무다.
그것은 인간 생존의 절대적인 현실이다. 우리는 만족스럽지 않은 자기 삶의 부분들에 대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핑계를 대는 사치를 부릴 수 없다. 헨리 포드 2세가 말했다.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절대로 설명하지 말라. 누구도 당신에게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감정을 느끼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있는 것은 당신이 결정한 것이다. 당신의 현재와 미래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 당신의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만든 원인을 바꿀 수 있는 사람도 당신뿐이다. 당신이 완전한 책임을 져야 한다. 완전히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현실이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자기 역할을 완전하게 수행하는 성인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 행동을 했을 때 자신이 기대한 결과와 기대하지 않은 결과가 함께 온다는 것을 안다. 당신은 행동은 선택할 수 있지만 그 행동의 결과나 반응은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 현명한 성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매우 신중하다.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거나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는다. 자신의 운을 무작정 하늘에 맡기지도 않는다. 행동하지 않는 것 또한 그에 따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자. 소위 태만의 죄는 우리가 저지른 실수보다 결과적으로 더 큰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가치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최고가 되기 위해 헌신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로막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700% 높은 수익을 내는 기업의 비밀. 강한 자신감을 지니고 멋지게 살아가고 싶다면 먼저 가치관을 명확히 결정해야 한다. 남보다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것과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판단하고 모든 일에 그 가치가 구현되도록 자기 삶을 체계화한다. 최근 나는 어느 기업에서 약 150명의 판매 직원에게 강연을 했다.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된 그 회사는 치열한 경쟁 시장 틈바구니에서 급성장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모임에 참석한 직원 모두가 매우 낙관적이고 특유의 좋은 성품을 지니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내가 그 점을 언급하자 회사 대표는 나에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중역들이 만들었다는 가치 선언문을 보여주었다. 그 회사에 입사한 모든 직원은 2페이지로 된 가치 선언문을 받는다. 회사는 그 강령을 플라스틱 카드로 만들어 직원이 지갑이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한다. 대표는 나에게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다. 그 회사에서는 2명 이상의 직원이 함께 어떤 결정을 앞두고 논의할 때 회사의 가치가 적힌 플라스틱 카드를 꺼낸다는 것이다. 그들은 함께 회사의 가치를 하나하나 검토하고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옵션을 회사의 가치와 일일이 비교한다. 이 과정을 통과한 선택지만이 결론으로 채택될 수 있다. 25년간의 비즈니스 역사에 관한 최근 연구에서 모든 직원이 문자로 명확하게 표현된 가치 선언문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그렇지 않은 동종업계 회사들보다 약 700%나 더 높은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례는 마음, 곧 잠재의식이 현실이 된다는 원리를 여실히 증명한다. 내가 기업의 전략계획 수립 훈련을 할 때마다
기업의 중역들은 항상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조직 원리로 진실성을 꼽는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진실성은 흠이나 결함이 없고 완벽하고 통합되고 완전한 전체인 것이다. 이것만 보아도 진실성은 우리가 선택할 만한 매우 훌륭한 가치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진실성은 그저 단순한 가치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다른 모든 가치를 확증하고 보장하는 정신적 자질이다. 자신감을 결정짓는 4가지 변수. 1. 강하게 욕망하라. 당신은 완전한 자신감을 진심으로 원해야 한다. 자신감을 얻겠다고 항상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자신감에 관심을 쏟음으로써 욕망을 강화시켜야 한다. 당신의 욕망은 실패, 거절, 열등감에 대한 두려움을 억누르고 당신의 행동을 지배할 만큼 강렬해져야 한다. 강렬한 욕망이 목표로 가는 출발점이다. 2. 끊임없이 결심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기로 단호하게 결심해야 한다. 퇴로는 태워버려라. 문제는 많은 사람이 무엇을 원하면서도 그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하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3. 의지를 굳건히 하라. 당신이 행동 방식을 바꾸기 시작하면 당신 내면의 자이로스코프, 항공기나 선박 등의 평형 상태를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자이로스코프는 당신을 이전의 안전지대, 즉 이전의 행동 방식으로 되돌아가게 하려고 계속 시도할 것이다. 때로는 속도가 느리고 전혀 진전이 없을 때도 있다. 그러나 끈기 있게 당신을 스스로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행동을 실행해야 한다. 당신의 의지는 당신의 자신감과 마찬가지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야 한다. 4. 자제력을 훈련하라. 자제력은 모든 위대한 성취의 토대이자 추진력이다. 자제력은 당신이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든 하기 싫어하든 그 일을 하게끔 만든다. 한 분야에서 자제력을 훈련하면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자제력이 강화된다. 성공한 이들의 삶을 20년 이상 연구해온 나폴레온 힐은 자제력은 부의 마스터키라고 말했다. 자제력은 다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이다. 자신감 넘치는 사람의 5가지 특징. 1. 경험을 통해 배우고 충분히 생각한다. 당신은 당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실제로 당신은 당신이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다시 경험에 적용함으로써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숙고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는다는 데 있다. 우리는 대개 차분하게 앉아 자신의 경험을 적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시간을 갖지 않는다. 소크라테스는 우리는 오직 어떤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눔으로써 그것을 배울 수 있다 라고 말했다. 당신이 어떤 것을 얼마나 이해했는가는 당신이 얼마나 그 문제에 관해 토론하고 제3자에게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가를 보고할 수 있다. 자기 경험을 말로 바꾸는 능력은 숙고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성장과 지혜와 상식의 필수 조건이다. 지혜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한 가지 요소를 더한다면 그것은 지식이 될 것이다.
지혜는 동일한 분량의 지식, 경험, 숙고에서 나온다. 당신은 먼저 배우고 배운 것을 실천하고 그 다음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끄고 신문을 덮고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생각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 2.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가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하는 일에 전문성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탁월한 전문가로 스스로 인정한다. 그들은 자기 분야에서 다른 동료에게 최고로 인정받을 때까지 배우고 훈련하고 반성하면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간다. 자신을 최고라고 여기는 것은 강한 자신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다. 3.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남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과 문제 해결책을 늘 생각해낸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매우 강한 책임감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일이 잘못되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창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어려운 임무를 자원해서 떠맡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기꺼이 책임진다. 4. 지혜롭게 행동한다. 지혜는 분야를 막론하고 성공과 자신감의 핵심 조건이다. 뛰어난 사람들 중에는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다. 낙제를 한 사람도 있다. 대학이나 심지어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사람도 있다. 최근 뉴욕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00명의 성인을 무작위로 뽑아 지능지수를 테스트했다. 그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보다 지능지수가 겨우 2.5배 높았다. 그러나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과 가장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의 차이는 100배가 넘었다. 그리고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결코 지능지수가 가장 높은 사람도 아니었다. 지혜가 지능이나 성적, 교육기관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 지혜는 바로 행동 방식이다. 당신이 지혜롭게 행동한다면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대로 당신이 어리석게 행동한다면 당신이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는가와 상관없이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한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 효율적으로 행동한다. 지혜 측면에서 보면 어떤 일을 제대로 하는가 보다는 올바른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행동 방식은 어떤 것일까? 바로 스스로 선언한 목표에 걸맞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의 목표에서 멀어지는 행동을 한다면 당신은 어리석게 굴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는 매일 매시간 자신의 목표와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올 게 뻔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당신의 목표가 80에서 90세까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 하자. 당신이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쉬고 특히 건강에 좋지 않은 행동을 피한다면 오늘 당신이 한 모든 행동은 지혜로운 행동이다. 그러나 당신이 운동을 하지 않고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건강을 경시하는 행동을 한다면 당신은 건강이라는 목표 달성과 상반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다. 당신이 일터에서 효율적으로 일하려고
시간을 잘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면 당신은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거나 목표 달성과 동떨어지는 일을 한다면 당신은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당신을 목표에 다가가게 하거나 목표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중립적인 것은 없다. 모든 것은 계산된다. 훌륭한 삶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을 훨씬 더 많이 남기는 삶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보다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 갖기 원하는 것, 하기 원하는 것과 가까워지는 행동을 훨씬 더 많이 한다. 5. 결과에 집중하여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낸다. 성공하는 사람의 5번째 자질은 결과 중심적인 성향이다. 결과 중심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은 자신이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낸다. 그들은 자신이 맡은 일을 완수하는 능력을 인정받아 남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다. 그들은 모두 결단력 있고 결과에 집중하는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성과 중심적이며 절박감을 갖고 열심히 움직인다. 그들은 자신이 요구받는 것을 훌륭하게 완수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한다. 세상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에게 길을 내어주는 법이다. 당신을 성장시키는 2가지 질문. 1. 내가 이 일을 제대로 했는가? 2. 어떤 점을 다르게 해볼 것인가?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